안녕하세요. 전야광 할머니입니다. 폭염경보 발령.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폭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끄기와 갑자기 찬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나가기입니다. 왜 이 행동들이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지 아시나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끄면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에는 폭염으로 쓰러진 어르신들이 하루 100명 이상 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에어컨을 끄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생명을 지키면서도 전기요금 폭탄을 막는 완전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폭염에 65세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생명 위험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금지 1번,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완전히 끄기입니다. 연세대 의대 응급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 열사병 환자 중 78%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지냈다고 했어요. 65세 이상은 체온 조절 능력이 40% 이상 떨어져서 실내 온도 30도만 돼도 위험해요. 하루만 잠자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매일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절대 금지 2번, 갑자기 찬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나가기입니다. 에어컨 틀어진 실내 25도에서 갑자기 바깥 37도로 나가면 12도 온도 차이가 생겨요. 이때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30에서 40mmHg 떨어질 수 있어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실신 위험이 5배 높아져요. 절대 금지 3번, 물 안 마시고 에어컨만 미끼입니다. 에어컨 틀었으니까 물 안 마셔도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에어컨 바람은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서 탈수를 가속화시켜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셔야 하는데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드셔야 해요. 절대 금지 4번, 혈압약 먹고 갑자기 추운 곳 가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18도 에어컨 아래 가면 위험해요. 약물 작용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60mmHg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쇼크 상태와 같아서 생명이 위험해요. 절대 금지 5번, 어지러워도 괜찮다 하며 참기입니다. 폭염에 어지럽다는 건 이미 열사병 초기 증상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시면 절대 안 돼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두통이 오면 즉시 119 신고하세요. 두 번째, 실제로 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충격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충격 사례 1번, 전기요금 22만원 나온 후 에어컨 끈 할머니입니다. 부산의 한 75세 할머니가 7월 전기요금이 22만원 나온 후 에어컨을 완전히 끄셨어요. 이런 돈 어디서 나와 하시면서 선풍기만 틀고 지내시다가 3일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 전기요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충격 사례 2번, 당뇨병 있는 할아버지의 위험한 하루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78세 할아버지가 혈당 관리하려면 에어컨 틀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더위 때문에 혈당이 300mg/dl까지 올라가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의료진은 당뇨 환자는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서 에어컨이 필수라고 했어요. 충격 사례 3번, 혈압약 드시는 할머니의 실신 사건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72세 할머니가 37도 더위에 장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에어컨 센 마트에 들어가셨어요. 5분 만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마트에서 실신하셨어요. 20도 온도 차이가 혈관에 충격을 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하루에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세 번째, 8월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반응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반응 1번, A, 에어컨 아예 끄고 살자입니다. 절대 안 돼요. 어르신들은 실내 온도 28도만 돼도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하루만 잠자했다가
혈수, 열사병으로 응급실 직행하는 경우가 매일 발생해요. 위험한 반응 2번 이왕 나온 거 18도로 틀어서 시원하게입니다. 보복성 에어컨 사용은 더 위험해요. 갑자기 18도로 설정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전기요금은 3배 더 나와요. 다음 달 고지서는 30만원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위험한 반응 3번 밤새 틀어놓고 자자입니다. 밤새 에어컨을 틀면 냉방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새벽에 체온이 떨어지는데 계속 찬 바람을 맞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요. 감기는 물론 폐렴까지 걸릴 수 있어요. 위험한 반응 4번 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서 환기도 하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바깥 37도 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요. 전기요금은 5배 증가하고 에어컨 고장 위험도 높아져요. 위험한 반응 5번 우리 집만 더우니까 여러 방 에어컨 다 틀자입니다. 누진세 3단계를 넘어서면 킬로와트아워당 307원씩 나와요. 에어컨 3에서 4대 동시 가동하면 월 4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한 방에서만 틀고 문 열어서 다른 방까지 시원하게 하세요. 네 번째, 생명을 지키면서 전기요금도 줄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명 지키는 온도 설정법입니다. 절대 안전선은 26도 이상입니다. 25도 아래로 내리면 냉방병 위험이 있어요. 권장 온도는 27도입니다.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위험 온도는 28도 이상입니다. 어르신들 열사병 위험이 급증해요. 선풍기 병용의 생명 구하는 효과입니다. 에어컨 27도와 선풍기를 함께 쓰면 체감 온도가 24도로 느껴져요. 그런데 전기 사용량은 차이가 많이 나요. 에어컨 24도는 시간당 1200W를 써요. 에어컨 27도와 선풍기는 시간당 420W만 써요. 거의 3배 차이 나면서도 더 시원해요. 생명 지키는 수분 보충법입니다. 에어컨 틀어도 이 시간마다 물 한 컵씩 드시기 바라요. 소공기 있는 음식인 김치, 젓갈을 조금씩 드세요. 당뇨 있으시면 혈당 체크 후 물 드시기 바라요. 5번째,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위한 생명 안전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당뇨병 환자 필수 수칙입니다.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에어컨이 필수예요. 체온 조절이 불가능해져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당을 50에서 100mg/dL 올려요. 물 드실 때 혈당 체크 후 적정량 섭취하세요. 인슐린 보관할 때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더위에 변질되거든요. 심장병 고혈압 환자 필수 수칙입니다. 온도 차이 5도 이상 나는 곳 이동 시 5분 간격으로 적응하세요. 혈압약 드신 후 30분간은 찬 곳을 피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느끼면 즉시 119 신고하세요. 혈압 측정 시 에어컨 바람을 직접 피하세요. 호흡기 질환 환자 필수 수칙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주 1회 청소하세요. 세균 번식을 방지해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기도 자극을 방지해요. 가습기 함께 사용해서 속도 50%를 유지하세요. 기침, 가래가 심해지면 폐렴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세요. 6번째, 폭염에도 전기요금 50% 줄이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폭염 대응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오전 10시 이전에는 27도로 미리 냉방하세요. 효율이 최고예요. 오후 12시에서 4시에는 26도로 생명 우선 냉방하세요.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오후 6시 이후에는 28도로 절약 냉방하세요. 바깥 기온이 하락해요. 밤 10시 이후에는 선풍기만 틀거나 타이머 3시간으로 설정하세요. 누진세 3단계 넘지 않는 비법입니다. 현재 8월 15일인데 이미 400kWh를 썼다면 남은 15일 동안 50kWh 이하로 써야 2단계에서 멈춰요. 하루 3kWh 이하 사용법입니다. 에어컨은 하루 6시간만 틀어요.
27도로 설정하세요. 선풍기는 하루 12시간 틀어요. DC 모터 제품으로 쓰세요. 기타 전자제품은 최소 사용하세요. 7번째, 한전 앱으로 생명과 전기요금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전 사이버 지점 앱 생명 지키기 기능입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사용량을 체크하세요. 만약 어제 15kWh 이상 썼다면 오늘은 생명 위험 신호예요. 너무 많이 썼다는 건 에어컨을 너무 차게 틀었다는 뜻이거든요. 위험 신호별 대처법입니다. 1일 사용량 20kWh 이상이면 온도를 2도 올리세요. 1일 사용량 25kWh 이상이면 선풍기 병용이 필수예요. 1일 사용량 30kWh 이상이면 에어컨 시간을 단축하세요. 8번째, 에어컨 없이도 6도 더 시원하게 지내는 무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얼음 활용 무료 냉방법입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물 그릇을 놓으면 체감 온도가 3도 하락해요. 수건에 찬물 적셔서 목에 두르면 체감 온도가 2도 하락해요. 발을 찬물에 담그면 전신 체감 온도가 4도 하락해요. 집안 온도 낮추는 무료 비법입니다. 창문에 젖은 수건을 걸면 실내 온도가 2도 하락해요. 바닥에 물을 뿌리면 하루 3회 정도 실내 온도가 1도 하락해요. 차양막 설치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가 3도 하락해요. 이 방법들을 모두 사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6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9번째, 정부 지원으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 걱정을 끝내세요. 기초수급자는 하절기 28만원을 받아요. 7월에서 9월 사용이에요. 차상위계층은 하절기 17만원을 받아요. 차차 상위계층은 하절기 12만원을 받아요. 이 돈으로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도 돼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도 지키세요. 65세 이상은 의료비 30% 할인을 받아요. 만성질환자는 월 6만원 본인 부담 상한이 있어요. 응급실 이용 시 50% 할인을 받아요. 폭염으로 병원 가시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꼭 활용하세요. 10번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폭염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열사병 응급 신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온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이에요. 이마가 뜨거워요. 두 번째, 의식 저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요. 세 번째, 구토입니다. 계속 토하거나 메스꺼워해요. 네 번째, 피부입니다. 뜨겁고 건조하거나 너무 축축해요. 다섯 번째, 맥박입니다. 빠르고 약하거나 불규칙해요. 이 증상 중 2개 이상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하세요. 응급처치 절대 원칙입니다.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목 겨드랑이에 찬물을 대세요.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들이세요. 의식이 없으면 물을 절대 주면 안 돼요. 11번째,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외출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외출 시간대입니다. 오전 6시에서 9시는 비교적 안전해요. 28도 이하예요. 오전 10시에서 12시는 주의가 필요해요. 30도 이상이에요. 오후 12시에서 6시는 외출 금지예요. 35도 이상이에요. 오후 7시 이후는 조심스럽게 가능해요. 32도 이하예요. 외출 시 필수 준비물입니다. 물병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마시기용, 하나는 응급용이에요. 소금을 조금 가져가세요. 땀으로 잃은 염분을 보충해요.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가세요. 응급시 체온을 조절해요. 모자와 양산을 가져가세요. 직사광선을 차단해요. 안전한 무료 쉼터 활용법입니다.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개방해요. 조용히 휴식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는 의자와 정수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는 에어컨이 센 곳에서 잠깐 휴식할 수 있어요. 지하철역은 시원하고 앉을 곳이 많아요. 12번째, 9월
때까지 생명을 지키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로드맵을 알려드릴 겸 8월 하순 폭염 절정입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에어컨을 26도 이상으로 무조건 가동하세요. 선풍기 병용으로 체감 온도를 조절하세요. 하루 사용량 15kWh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9월 초순 아직 더워요. 낮에는 26에서 27도, 밤에는 선풍기만 쓰세요. 비 오는 날은 에어컨을 완전히 끄세요. 하루 사용량 10kWh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9월 중순 선선해져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면 선풍기만 쓰세요. 밤에는 창문을 열고 자연 바람을 쐬세요. 하루 사용량 5kWh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9월 하순 가을이 시작돼요. 에어컨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선풍기로 자연 바람을 순환시키세요. 월 전기요금 4만원 이하를 달성하세요. 13번째, 내년 폭염 대비 완벽 준비법을 알려드릴 겸 에어컨 교체 기준입니다.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하세요. 15년 이상 된 에어컨은 효율이 50% 떨어져요. 5등급 제품은 1등급보다 전기를 2배 더 사용해요. 고장이 잦은 제품은 갑자기 꺼지면 생명이 위험해요. 1등급 에어컨 투자 효과입니다. 구입비는 200만원을 추가 투자해야 해요. 전기요금 절약은 월 5만원이에요. 3에서 4년이면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어요. 생명 안전 보장은 프라이스리스예요. 천연 냉방 시설을 준비하세요. 나무를 심으세요. 집 서쪽에 큰 나무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차양막을 설치하세요. 창문 외부에 이중 차양막을 설치하세요. 단열을 강화하세요. 창문 단열 필름으로 열기를 차단하세요. 14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폭염 대비 안전망 구축법을 알려드릴 겸 자녀분들께 당부드려요.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요. 에어컨 사용법을 미리 교육해 드리세요. 응급 상황 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안전 앱 설치를 도와드려서 사용량을 체크하세요. 이웃과 함께하는 안전망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매일 확인하세요. 에어컨 공동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응급 상황 시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쿨링센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세요. 15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 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생명 수칙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보다 생명이 소중해요. 에어컨 끄고 참으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치료비가 전기요금보다 100배 더 비싸요. 두 번째, 26도 이상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생명 안전선 26도는 절대 지키세요. 선풍기 바람으로 체감 온도를 4도 낮출 수 있어요. 세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의 독이에요. 실내외 온도 차이를 10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이동할 때는 5분 적응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 물을 목마르기 전에 미리 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필수예요. 에어컨 틀어도 이 시간마다 한 컵씩 드세요. 다섯 번째, 어지러우면 절대 참지 마시고 119 신고하세요. 폭염 응급 상황은 골든타임이 10분이에요.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해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했죠? 생명을 지키면서 전기요금도 줄이는 완전한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끄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도 받으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 폭염을 이겨내세요.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보람된 일이에요.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무료로 6도 더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상세편으로 찾아뵐게요. 생명 지키시고 건강하게 폭염 이겨내세요. 전략왕 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